알코올을 우리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와인 앤 도연입니다. 스튜디오가 밝아지네요. 제가 좀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의학의 역사 준비하는데 알코올의 역사 재밌거든요. 또 와인은 나 혼자 특파하기 어렵잖아. 그렇지. 근데 제가 아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와인 박사, 와인 외호가 김도연 제가 초청했습니다. 와인의 역사라고 하기보다는 와인의 역사 중에서 의학과 관련된 포인트들을 제가 모아왔어요. 더 좋아. 더 좋아. 제가 또 유일하게 본방사수라는 컨텐츠가 닥포에서 의학의 역사가 아유 감사합니다. 남편 거는 잘 안 보는데 저도 멘탈 찬탄보다는 와인 앤 도연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와인이 건강한 술일까? 고대에는 실제로 뭐 치료제로 좀 쓰이기도 했다 이런 것들도 있어서 와인의 역사적 진실들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팩트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좋네요. 일단은 고대에는요 와인은 술이 아니었대요. 술이 주스예요. 아니었어요? 생명의 물, 종교적인 거기 때문에 와인은 뭐 하나님의 피다 그렇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성경에서도 이렇게. 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의사 선생님도 적당한 양의 와인을 마시면 질병을 치료할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분이 했던 것 중에 와인 마시는 거는 그래도 피 빼고 하는 것보다는 설사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 않았을까. 적당하게 마셔라라고 또 얘기를 해주잖아. 네, 뭐 적당하게. 10병 마셔라, 뭐 매일매일 이렇지 않았으니까. 극단적이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이 와인이 굉장히 중요하게 쓰였던 곳이 고대의 전쟁터입니다. 전쟁 필수품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쓰였을까요? 첫 번째는 식수였는데요. 전쟁을 하다 보면은 아주 단순하게는 적군이 우물에다가 독을 탈 수도 있고 거기서는 식수원을 신뢰할 수가 없지. 그리고 고대 로마 군인들은 유럽의 물을 싫어했대요. 석회질. 요즘도 그래요. 맛이 좀 다르니까. 그리고 뭐 둥둥 떠다니고 이런 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뢰하지 않아서 와인을 물 대용으로 마시기도 하고 또 물에다가 와인을 섞으면 살균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믿기도 하고 그렇게 믿었구나. 또 이제 나중에는 아예 전쟁이 너무 길어지니까 가면서 심어요. 그냥 재배를 하기 시작해요. 포도를. 네. 그래서 오. 어느 정도 이제 와인을 더 넓은 지역에 전파하는 그런 역할도 좀 했다. 그 당시에 와인의 도수는 유추해보건데 아주 높진 않았을 것 같다. 그 물을 타서 마셨다니. 고대에는. 너무 알코올 도수가 높아지면 사실 이게 이뇨작용을 해가지고 사람이 오히려 탈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막 휘말렸고 그치. 안 되니까. 오히려 이뇨작용이 일어나니까 사실 더 갈증이 나죠. 어떻게 네, 보면. 보통 1.5% 이내면은 이걸로 수분 공급이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도수가 높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아마 그럴 거야. 아무튼 근데 당시에는 알코올이 들었다는 걸 몰랐어요. 모르겠다. 기분이 좀 좋아지는데 이거는 신성한 거니까 술은 아닐 거야. 알코올이 있다는 게 밝혀진 게 이제 1820년. 꽤나 뒤에. 네. 근데 생각해보면 로마에서는 먹었을 것 같은 게 로마 군인들이 먹었던 빵이 엄청 딱딱하고 맛대가리 그것 없는 때문에 와인을 많이 빵인데 마셨죠. 와인을 먹으면 훨씬 먹을 만했을 거야. 그래서 와인이 이렇게 전쟁터에서는 식수 대용의 역할을 하기도 했고 어. 그리고 뭐가 있겠어요? 사기 진작에 좋았겠죠. 쟤네는 물 먹고 싸우고 우리는 술 먹고 싸우면 기분 좋지. 딱 봐도 우리가 좀 잘 사는 것 같잖아. 왜 야만인 놈들 게으름하지 저거 봐라. 저거 맛없는 거. 이거는 뭐 썰이지만 맨 앞열에 있는 병사들한테는 좀 술을 먹였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제일 무섭지. 근데 그럴 것 같아. 너무 무섭잖아. 왜냐면은 거의 죽음이 확실하거든요. 거의 죽을 건데. 그 외에도 또 뭐 진통제, 상처 소도, 마취제 알코올이니까. 뭐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쓰였다고 만병통치네. 하더라고요. 진짜네. 그리고 프렌치 패러독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잘 모르겠는데. 전혀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선생님. 되게 유명한 말인데? 씨. 프랑스의 패러독스. 패러독스가 있다. 역설.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동물성 지방 고기도 많이 먹고 흡연도 많이 아. 하고 고기도 먹는 그런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는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낮다. 그거 있을 수 있었지. 네. 실제 학계에도 보고가 됐다고 하고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심장 질환자를 대상으로 왜 이런 연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와인을 한두 잔씩 먹인 거야 매일. 신장 질환자한테. 네. 이거 뭐 19세기 때 한 거야? 그 사람들 먹고 싶어 했겠지.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의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25에서 45%나 떨어졌대요. 중요한 건 이제 화이트 와인은 해당이 없습니다. 탄닌 때문에. 근데 이건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알코올에 대한 감수성이 사람마다 굉장히 달라서. 다르니까. 그리고 와인이 다른 술이랑 다르게 안주로 먹는 것들이 되게 좀 좋은 것도 올리브나 맞아. 치즈나 이런 또 그게 있고 와인을 먹는 사람들의 생활 형태가 또 건강해 보니까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도연이나 김씨 약간 애매하긴 한데 햄버거 먹는데? 약 조깅도 하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여가 취미도 좀 즐기고.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 근데 이거지. 복합적인 원인이어가지고 이건 좀 굉장히 좀 어렵다. 근데 탄닌
자체는 좋은 성분인데 폴리페놀 있죠. 거기에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있거든. 근데 이 알코올이 굉장히 독성 물질을 나타내는 아시아인한테 맞는 당이 아니지. 근데 이제 아주 몸이 강한 사람들은 그 탄닌의 어떤 베네핏과 생활 양식 때문에 좀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 이게 전 인구에게 뭐 좋다고 약으로 마셔라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맞아, 맞아. 라는 거지. 그쵸. 탄닌이 좋은 물질인 건 맞는데 간과한 부분들이 프랑스 사람들이 뭐 매일 부어라 마셔라 만취할 때까지 마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한두 잔씩 곁들여 먹는 용도로 와인을 소비를 많이 하니까 절주라는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흥미로웠던 게 프랑스 북부보다 남부에서 프렌치 패러독스 현상이 두드러졌대요. 지중해 연안이거든요. 기후나 음식, 지중해식. 다 좋은 음식들을 먹고 이 사람들이 걔네 뭐 해변에 누워 있을 거고 느긋하게 일단 살아갈 거고, 여유가 예. 있구나. 이런 전반적인 요인들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좀 패러독스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진짜 패러독스네. 그리고 세 번째는 금주령 내려지고 이런 데서 술 못 팔아 막 공업용 알코올 먹고 막 사람 죽고 막 이런 비슷한 일들이 와인 업계에도 있었어요. 아, 와인도? 네. 1985년도 오스트리아에서 1985년? 얼마 안 됐네? 나 생일 금주령이요? 그건 아니고 잘 모르시죠? 오스트리아 와인 어떤지. 꽤 비싸요. 그러니까 고품질의 와인을 많이 만들어요. 화이트나 스위트로 유명한데 그때 이제 와인에다가 부동액을 넣었대요. 부동액을 넣었대요. 자동차. 네, 자동차. 왜? 울지 말라고. 먹으면 죽죠. 먹으면 죽을 수 있지. 죽을 것 같은데? 되게 독성이 강해서 그쵸, 맞아요. 양에 따라서 네. 죽을 수 있어. 그래서 그걸 넣었는데 왜? 왜? 저가에 벌크로 이렇게 와인을 만드는 사람들이 품질이 떨어지겠죠. 와인이 풍미가 약하고 뭐 물 같고 이럴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부동액이 드셔보시면 절대 안 되지만 단맛이 난대요. 부동액에서. 또 화이트 와인도 너무 물 같은 것보다 오히려 약간 바디감이 있고 조금 점도가 라운드한 질감, 네, 어. 점도가 약간 느껴지는 게 고급 와인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씨. 이 세 개를 다 잡기 위해서 부동액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돼? 사람들이 먹고 근데 요거는 아주 소수의 업자들이 해서 인명피해로 기록된 거는 없기는 해요. 1885년 아니야? 1985년이라고? 1985년이야. 네. 근데 그럴 것 같아. 부동액이 그러면 부동액이 나왔는데 1895년이면 증기자동차 같은 건데 그때는. 그래서 뭐 이게 이제 밝혀진 게 와인 업자가 세금 같은 거 감면하려고 비용 처리 같은 거 할 거 아니에요. 부동액 상거를 냈대요. 그래서 근데 양이 좀 많았겠지, 이게. 네, 그쵸. 그럼 1985년 맞을 것 같아. 뭔가 국세청 나오고 비용 처리 얘기 나오고. 비용 처리 나왔다. 근데 좀 너무 많이 사니까 이제 국세청이 또 무섭잖아. 한번 조사하러 나온 그런 거예요? 짓을 한다고? 그래서 이제 적발이 됐고 오스트리아 와인 자체가 시장에서 거의 퇴출되는 네. 그럼 지금도 이제 어렵나? 아니요. 그 이후에 이제 뼈를 깎는 노력을 아. 합니다. 법령을 엄격하게 촘촘하게 제정을 하고 등급 체계도 되게 까다로워요. 그리고 이제 뭐 오가닉 밭으로 하겠다 우리는 아예. 그렇게 해서 요즘에는 꽤나 그래도 고품질에 오히려 지금 오스트리아 와인이 안전하겠네. 원래 다 안전하겠지. 그치. 근데 다 안전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태리 하면 거의 와인 프랑스와 양대산맥 중국이라고 그렇죠. 해도 과언이 아닌데 1986년 이탈리아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사람이 죽었대요. 거기도 부동액? 부동액을 넣었어, 거기도? 부동액이 아니라 뭘 그 쏘는 거야? 알코올을 메탄올을? 메탄올 넣었어? 그걸 왜 넣었지? 와인이 도수가 높고 낮고는 사실 개인의 취향이지만 우리가 양주업자 입장에서 볼 때는 와인의 당분이 높아져야 알코올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발효를 통해서. 그러려면은 와인이 충분히 잘 익어야 돼요. 어렵겠죠. 비용이 많이 어려울 것 들고 같아요. 잘 익히는데. 그러니까 어떤 해에는 알코올 도수가 부족한 거야. 우리 원래 뭐 14도짜리 만들었는데 올해는 막 12.5도밖에 안 된 거야. 그래서 알코올 넣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걸 많이 먹으니까 실명이던데. 실명이죠. 실명이야, 처음에 이거는. 실명이지. 그래서 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이게 불과 86년도면은 86년이니까. 다행히 오스트리아는 사망은 없는데 이거는 근데 이거 제가 확인을 알 못한 수 거지 없지. 뭐 사망 안 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괜찮겠죠? 뼈를 깎는 노력을 했겠죠? 이런 안전성 문제보다는 요즘은 또 페이크가 많이 나와요. 짝퉁. 가짜가 와인 있다고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리고 또 먹었는데 맛을 모르면은 그치, 원래 맛을 내가 모르잖아. 이거 맛이 되게 약간 석유 맛이 나네? 석유를 넣은 거 아니야? 석유 맛이 나네, 이게.
오늘 와인과 관련된 역사 속에서 의학적 포인트들을 좀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앞으로도 뭐 와인앤도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되게 재밌고 배우는 게 많습니다.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좋은 것들 이런 게 많이 주워들을 수 있어가지고 좋고 네. 저가 와인도 추천해주고 네. 편의점 와인도 추천해주고 하니까 네네. 우리가 음식 같은 것도 이렇게 셰프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설명해주면 맞아. 뭔가 더 맛있잖아요. 신기하고 맛있지. 그런 것처럼 이 와인도 특히 이거 페트롤 향이 나는 것 같아. 이런 또 맞추는 재미? 그쵸. 일단은 뭐 역사가 진짜 긴 술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만 해도 가장 오래된 술 중 하나니까 신의 뭐 생명수다 이랬지만 와인도 알코올이 들어있는 그럼요, 술이니까 술이죠. 히포크라테스 말처럼 적당히 마시자. 절주하셔야죠. 네. 오랜만에 맞는 말 하셨어요. 네, 히포크라테스. 진짜. 뭐 와인앤도연도 헬프님들 가셔서 한번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뭐 또 와인에 관련된 또 좋은 콘텐츠 제안들을 해주시면 또 한번 나와서 얘기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